저희가 이제 대선이 끝나고 저희도 이제 또 지역 탐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이 끝났죠? 네, 대선이 끝났고 이재명 오늘은 이제 민원인 분들 제가 2명을 섭외했는데 이야기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의점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카드 대고 그냥 열고 바로 먹으면 됩니다. 그냥 먹으면 안 되나요? 당연하죠. 터치해주고 결제한 다음에 열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민원을 주시면서 알게 돼서 지금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민원을 넣고 계시네요. 우리 의원님이 본인만에 있어요. 그 민원을 청취하실 때 피터님도 IP들을 딱 하고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계속 변함없이 그 초심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정치인분들이 민원은 계속 듣고 있는데 해결되는 건 사실 딱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흰머리가 빠바밤, 강동구의회 의원 원창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저희 안녕하십니까? 2달 만에 왜 2달 만에 오늘 여기는 어딘가요? 오늘 저희가 이제 대선이 끝나고 저희도 이제 또 지역 탐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이 끝났죠? 네, 대선이 끝났고 이재명 아니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간 벌써 이렇게 인수위 없이 한 달이 됐고 저희는 또 오늘 어떤 컨텐츠를 할까 하다가 어쨌든 또 저희가 고덕 비즈밸리 여기가 이케아도 있고 강동 디어반이라고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뭐 CGV, 아웃백 되게 복합 쇼핑몰처럼 돼 있어요. 거기도 한번 구경하고 그 전에 오늘은 이제 민원인 분들 제가 2명을 섭외했는데 지역 주민 그래서 그분들이랑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가 그러면 고덕 비즈밸리? 비즈밸리 안에 여기 유원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지산이라고 하고 이 공간이 이제 사실은 주민분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처음에 여기 할 때 여기 축구장 있어요? 원래는 이 라인으로 이렇게 해갖고 도서관으로 짓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약간 이게 홀겸 도서관이죠? 네, 공용 공간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역 주민분들하고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아직 조금 준비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이 공간 말고 이제 저희가 이따 들어가서 촬영할 공간은 이게 정비가 어느 정도 다 끝난 그런 공간으로 갈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아직 정비가 안 됐고 사실은 요걸 계기로 제가 요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분들하고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원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시행사나 또 입주하신 분들의 의견이 또 이게 다르다 보니까 갈리다 보니까 그거를 구청에서 공무원분들이 좀 조율해주면 좋겠지만 또 공무원분들은 또 법에 딱 지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율이 조금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율을 해드렸고 그러면서 또 이게 연이 돼서 오늘 이제 공간도 소개해드리고 촬영도 할 예정입니다. 촬영하는 곳으로 가볼까요? 탁구 좀 치십니까? 탁구 군대에서 조금 쳤는데 그래요?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빠바밤, 강동구의회 의원 원창희입니다. 근데 여기 키즈 카페도 있어요? 요 공간도 사실은 잠깐 보시면 여기 지역 주민분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모넬로 이제 키즈 카페고 이게 지식산업센터에서 처음에 이거 지을 때 요거하고 도서관하고 뭐 이런 공용 공간들 주민분들이 좀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약속해서 만든 건데 아직 영업시간이 아니어가지고 열려있진 않습니다. 10시 반에 여네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지식산업센터가 뭐죠? 대부분의 이제 작은 혹은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창고용 공장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아마 대부분 다 오피스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피스로 활용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세무사, 뭐 법무사, 뭐 아니면 그거 말고도 이런 유통하시는 분들 뭐 등등등 이런 분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월세가 조금 여기가 싸더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 어떤 중심 업무지구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김포에도 보니까 있고 일산에도 있고 하남에 많이 있어요. 하남에도 있고 네. 지식산업센터들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공간이 잘 빠진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강동이 서울의 외곽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가 이제 교통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9호선이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바로 옆에서 JYP 네, 여기 JYP 사옥도 이제 신사옥이 들어오고 이 공간이 지금은 조금 저렴한데 아마 그때 되면 좀 더 비싸지니까 미리 들어오실 분들은 또 오시면 좋겠다. 선점을 해야 되는 거군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이제 그러면서 여기 도시관리공단도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원래 다른 지역에서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로 들어와서 이제 임대료를 좀 많이 세이브했고요. 직원분들도 아무래도 여기가 주차 공간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오늘 촬영할 공간이.
웰컴 라운지예요. 오. 여기가 원래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여기 지식산업센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비용을 좀 더 투자해가지고 시행사랑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죠. 원래 이게 비포부터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까 그런 공간처럼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처럼 돼 있었는데 이걸 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이 오셔서 예를 들어 여기 2층에 이제 뭐 병원도 있고 막 되게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오셔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하는데 약간 거쳐가는 네네. 라운지 같은. 라운지 같기도 하고 지식산업센터 직원분들은 또 잠깐 쉬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앉아있는 공간들, 뭐 간단한 보드, 그리고 이쪽으로 공간 분리돼서 여기 보면 이제 요새는 다들 이렇게 편의점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카드 대고 그냥 열고 바로 먹으면 됩니다. 그냥 먹으면 안 되나요? 그냥은 안 되고요. 안 열리네? 당연하죠. 여기 보면 터치해주고 결제한 다음에 열어야 됩니다. 네, 하나 사드릴까요? 아니요. 그래도 또 한번 해봐야 되니까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럴까요? 잠이 오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 레드불을. 그러면 저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빠바밤 강동구의회 의원 원창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간에 활용도 할 수 있게 간단하게 앉아가지고 콘센트도 다 있고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안에 또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다 하나하나 신경 쓰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촬영 동의를 구해야 돼서. 안녕하세요. 활용 될까요? 제가 카메라 들고 올 건데 얼굴 안 나오니까. 네. 우와. 여기도 있고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로자분들께서 이렇게 외부 손님 오셨거나 이렇게 미팅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간도 좀 홍보하고. 우와, 너무 예쁘다. 네,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해 주셔서 공간 다른 데도 있나 한번 보실래요? 네, 그럼 여기는 아무나 좀 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웹이 있어요. 이용 웹 예약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소유자하고 점유자 뭐 그런 분들. 네네네. 지역 주민분들이 막 와서 쓰는 공간은 아니고 예약해서 비용을 지불하시고 아까 저기 라운지는 네네. 그냥 사용하실 수 자유롭게. 있고 강의실도 있네요. 아, 예, 여기는 대형 공간인데 잠겨 있지만 여기 그래서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열어드릴까요? 네네. 한 번만. 감사합니다. 우와. 엄청 잘 돼 있죠. 여기 커튼도 있어요. 집중할 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누가 보면 이거 뭐 유료 광고인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내돈내산. 네, 내돈내산. 네네.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가지고. 사실 이런 공간이 요즘 대관을 하려고 해도 엄청 비싸고 이게 시간당 거의 10,000원? 막 이렇게밖에 안 해요. 아, 옆에는 5,000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보통 시간당 3만 원. 그럼요. 이렇게 이 정도 깨끗하게 하려면 그래요. 이 정도 넓으면은 그 정도 4만 원. 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저 때문에 끌려오신 두 그러니까 분. 오늘 엄청 아름다우신데 표정이 좀 안 좋으시네요. 제가 무서운 누님들 온다고 시간 맞춰서 오라 그랬거든요. 9시에 딱 왔어요. 9시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새로 생긴 거라서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그러니까요. 여기로 가면 이제 아까 말한 라운지로 가는 거예요. 네. 빠바밤 강동구의회 의원 원창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저도 원창희 의원님 오랜만에 뵙고 하는데 2달 만에 뵀어요. 대선 때. 그 사이에 대선이 끝났고 대선 끝나고 나서는 의원님 엄청 바쁘셨나봐요. 저희가 또 예산 끝나자마자 대선 다음 날부터 정례회가 있었어요. 예산 심사. 1년에 저희가 정례회가 2번 열리는데 네. 구정 질문도 있고 구정 질문이라고 이제 구청장과 1대1로 현안을 질문하고 문답하는 게 있고요. 이제 예산 심의는 보통 6월에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추경이라고 얼마 전에 또 이재명 정부가 31조 추경 통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긴급하고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중간에 한번 하는 거고요. 저희 보통은 이제 연말에 또 본예산이라고 해서 예산 심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바빴습니다. 시간이 진짜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두 분 모시고 카메라를 켜봤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 유권자분들이시고요. 유권자분들이시고요. 지역 주민 유권자. 처음에 이제 민원을 주시면서 알게 돼서 지금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민원을 넣고 계신 그렇군요. 민원인이자 네.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의원님 일 이런 거 저런 거 해줘라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네. 좋게 얘기하면 네. 이 삶을 이 강동구에 더 네. 나은 행정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의견을 주시는 거죠. 의견들을 주시면 제가 집행 행정에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창희 의원님 유권자분들이 원래 이렇게 다 미녀 다니면서 지금
남자분들을 본 적이 없는 거. 아, 그러면 우정혁 의원님 빼고는 다 여자분이시죠? 그렇죠. 상해이동 주민 부녀회장님. 맞아요. 우리 한번 두 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덕 이동 거주하고 있는 서지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거리가 근처인가요? 바로? 길 하나 건너면 보보로 이케아를 올 수 있는 생활권. 너무 좋은 곳 살고 계시는군요. 비싸지 않나요? 비싸죠. 안녕하십니까. 저도 강동 구민 김혜숙이라고 하고요. 여기 서지윤 씨의 옆에 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첫 영상 때부터 섭외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책이 계속 까이다가 이번에 어떻게 섭외를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렇게 마음을 좀 돌려주셨는지 궁금한. 우리 의원님이 유권자이니까 표를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고 가고 있는 모종의 거래가. 오늘 촬영과 표를 바꾸시면 표를 그러면 누구를 찍으실게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겠지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과의 인연이 어찌됐든 민원인으로 시작이 됐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좀 이런 시작이 됐는지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강동구 이사 오기 전에는 네. 사실 뭐 구청이라던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구의원, 시의원 제가 뽑는 게 다 찍으면서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대충 그냥 뽑았죠. 뽑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뽑았었는데 이제 강동구에 제가 2020년부터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불편한 점도 많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데 너무 불만이 막 쌓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좀 비판적인 시선을 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수소 발전소가 들어온다. 또 거기다가 몇 더 큰 끝판왕 소각장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뛰어들게 됐죠. 그러니까 웃으실 때 표정이 되게 천사 같으신데 딱 웃음이 그치면은 이게 뭔가 근심과 이런 것들이 네, 저 신랑이 되게 그때 놀라서 너 왜 그러니? 너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막 네,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자유롭게 뛰놀고 막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할 내 보금자리에 이상한 것들만 자꾸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로 저는 이제 열받고 제가 처음 초기 닉네임이 열받아였어요. 네, 너무 열받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네, 계속 민원 넣게 되고 구청이라던가 이제 막 민원 넣다가 구의원들께 또 이제 단체 문자 한 번씩 보내거든요. 의원님 되시기 전부터. 민원인의 삶은 이사 오기 전에 우리 강동구가 조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오기 전에도 강동구에 이제 알고 있던 지인 몇몇 분들이 그때 이미 민원을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스타트가 민원을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도 머릿수 싸움도 좀 있어야 돼서 집회나 이런 부분에서 도와주러 타 지역에서 살면서도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뭐 고덕역 이마트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제 곳에 입주를 하면서 아까 이제 똑같은 이제 경로로 해서 뭐 수소발전소랑 소각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딥하게 제대로 민원인으로 하게 되었죠. 그 와중에 의원님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을 이제 뵙는다는 게 강동구 의회도 그 처음에 일을 하면서 이제 가봤고 여러 의원님들을 뵈면서 아 이런 분들이 의원님들이구나를 인지를 하고 인식하고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바뀌면서 지난 지선 때 새롭게 이제 후보로 공보물이다 본 거예요. 원창이? 근데 전혀 이제 처음 새로운 이름이니까 관심은 갔었죠. 그러면서 당선이 되시고 민원 당연히 되었으니까 일을 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좀 만납시다. 제가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민원을 정리해서 의원님하고 이제 동네 카페에서 뵈면서 민원을 넣기 시작한 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 민원으로 넣어주셨던 이야기들이 의견 주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강동구 쪽에 이제 버스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의원님이 약간 이제 특이한 이 본인만의 약간 이제 있어요. 그 민원을 창치하실 때 패턴인데 아이패드. 네, 아이패드를 딱 하고 거기는 시끄럽게 하는 그때 시끄럽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서야 말씀을. 열심히 청취하시고 근데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계속 변함없이 그 초심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계속 이제 잘하고 계시니까 만족스러운 의원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도 이번에 또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표는 또 이제 안 주시기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아 그건 정확하게 칼같이. 공은 보이고 사는 사니까요. 그쵸? 표랑 바꿨습니다. 이 촬영을 위해서.
빠바밤 강동구의회 의원 원창희입니다. 우리 원창희 의원님께 있어서 민원인 분들의 이런 의견들이 실제로 조금 도움이 많이 되나요?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저도 지금 3년 하는 동안 많이 생각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의회는 18명의 각자의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모이는 거라서 다양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합의를 또 이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원래 정체성이 기업인이었고 스타트업 출신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뭐 비용 대비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효과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런 걸 속도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민원 주신 부분들을 듣다 보면 제가 놓친 부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돈보다 중요한 것들도 또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시야가 넓혀진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한 게 많은 게, 민원을 주시면 한 10개 주시면 그중에 8개 정도는 거의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깨끗한 집을 보면 특징이 이제 어지르는 속도보다 치우는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지저분한 집을 보면은 치우는 속도보다 어지르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조금 밀리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되는데, 민원을 넣으시는 입장으로서 봤었을 때 개선되는 속도감에 대해서 또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드리는 민원들이 바로 막 즉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 구청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의원님이시고, 왜냐면 저희가 구청에 민원 넣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분들 대충 뭐 안 돼요 하고 그냥 보통 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안 되는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의원님 통해서 민원 좀 더 직접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안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빨리 해주시고. 근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진짜 빠르세요. 일단은 저희가 민원을 넣었을 때 어쨌든 뭐 피드백이 가장 빨리 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확실히 또 기업가 출신이시죠. 성격이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 젊으시고 얘기가 잘 통하고, 어쨌든 이게 소통이 문턱이 낮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카톡으로도 의원님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전화가 와요. 제가 우리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오거든요. 보통 이제 그렇게 민원이 되면은 약간 모르쇠하거나 이게 또 머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답변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도 솔직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곧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원창희 의원님은 어떻게 그렇게 바로바로 연락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변호를 드리면 그 의원님들이 이제 워낙 민원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걸 내가 알고 있어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보통 물어보시면 공무원들에게 또 물어봐야 되고, 공무원들도 그 시간이 걸리고, 이제 그걸 다시 또 저희한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의원이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과정이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놓치는 분들이 의원님들이 계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3년 내내 예산결산심의위원회도 하고 상임위에서 부위원장도 맡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건들에 대해서 계속 어쨌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다행히 물어보시는 것들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어제도 뭐 연락이 바로 오셔서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제가 지난주쯤에 확인해서 갖고 있었던 건데 말씀드리는 걸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딱 준비가 되어 계신 부분이 있군요. 근데 그 공부보다는 어디다 물어보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부서가 직원분들이 1600명 정도가 있고 부서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 담당 부서 찾는 것도 엄청 일이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아는 그래도 부서들이어가지고 바로바로 거기에 물어보면 또 답변을 바로 해주셔가지고 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창희 의원님께서 내년이면 다시 선거, 지금 그러면 몇 년 차 되신 거죠? 제가 이제 4년 차에 돌입했습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했으니까 7월 넘었기 때문에 4년 차에 돌입했습니다. 또 4년 동안 굉장히 좀 강동구가 그래도 좋게 잘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최근에 넣으신 민원이나 혹은 보신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 이야기 나눠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강동구는 좀 어떤가요? 최근 이슈는 아까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민원이라는 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건드리는 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 거를 이제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민원에 대한 이제 확인이나 이제 피드백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요하고 있고, 지금 이 장소와 이제 결부되는 이 주변에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장소가 비즈밸리인데 여러 가지 기업체들도 들어오고, 뭐 몰도 지금 현재 이제 입점해서 이제 개시를 한 상황인데, 뒤에 이제 뭐 리틀 야구장이나 이런 부분의 이전,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자원 순환센터라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장이 이전을 해서 금방 올해 말에 이사를 할 거예요. 네,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운영 관리
관련 이제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그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이나 하다못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의원님한테 이제 확인받고 알아보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강동구 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최근 지선이 3년 전이었잖아요. 이전에 강동구청장이라던가 이제 뭐 시의원, 구의원분들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대단지가 입주도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이 젊어지고 아이들도 많아지고 좀 더 변화를 바라는 것도 더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지고 했는데 진짜 애들이 엄청 많던데요, 네, 강동구가. 맞아요. 서울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다 과밀이에요. 학교들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지금 들어갈 자리도 뭐 별로 없고. 네. 저도 못 넣고 있어요, 어린이집. 제 동네. 진짜요? 중학교는 정말 서울에서 탑 3 안에 드는 과밀이 있는 학교거든요. 이거 중학교. 첫째 중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동안이시네요, 진짜. 중학생. 진짜 인구 유입이 많이 되잖아요. 서울 이제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이 이제 인구 유입도 되고 학령기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과밀 때문에 많은 불편함들이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는데 사실 해결은 되지 않고. 인구 과밀 현상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게 이제 뭐 학급 과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학급당 예를 들어 뭐 35명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뭐 강동구는 뭐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곳들이 많아요. 사실 초등학교가 과밀이 되면 조금 있으면 또 중학교가 과밀이 되는 거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조금 그나마 이제 지역별로 혹은 이제 뭐 특성화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나은데 어린이집부터 초, 중 여기는 진짜 과밀이에요. 저희는 강동구 진짜 과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일례로 제 아는 지인이 1년 동안 미국에 갔다 왔어요. 안식년 때문에 딸이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 보낼 수 있는 중학교가 있음에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밀 때문에.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청장이나 다른 정치인 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은 계속 듣고 있는데 해결되는 건 사실 딱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흰머리가 흰머리가 많이 나셨다고. 강동구에 살기 때문에 어떤 시간 그런 말도 있어요. 강동구는 정말 DIY 구다. 다 모든 걸 주민들이 만들어가고 민원을 해야 되고 스스로는 해주지 않는다. 민원 넣지 않으면 안 해준다. 그래서 약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오타쿠처럼 이렇게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전문가십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택지 지구처럼 이제 지구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리 계획해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제 입주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늘어날지 이제 계산을 하고 학교도 배정이 되고 이제 학교 용지들도 다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학교 용지가 가장 늦게 이게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 용지도 활용이 지금 상황이 과밀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서 그때는 이제 줄 거니까 필요 없어라는 기조가 이제 좀 더 많이 강해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학교 용지를 만들어 놨다는 건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상을 하고 이제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왜 진행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냅두다가 지금에 와서야 또 미래를 보면서 그때는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으니까 현재 어쨌든 살고 있는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중학교가 전체 학년이 1,500명 가까이가 돼요. 엄청난 서울에 거죠. 이런 학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 반이 뭐 34명까지 지금 이제 요즘 애들은 좀 크잖아요. 근데 뭐 교실은 협소하고 그런 애들이 이제 버글버글하게 막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좀 미리 계획을 했으면 그거를 좀 진행도 차차 그 시기에 맞춰서 되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왜 이게 안 돼 있나요? 이게 지금 필요한데 왜 안 해주고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민원인들이 이제 주민들이 계속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죠. 학교 관련된 사실 소관은 서울시 교육청이고 또 교육청도 이제 뭐 강동, 송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권역별로도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민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항상 부족하고 아쉽고 예를 들어 저희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용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학령 인구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신혼부부 이제 임대아파트를 넣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만 저희가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아쉬움이라 표현하고 주민분들은 훨씬 더 강하게 이해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미리 논의되지도 않았고요. 뭐 의견 수렴 절차를
심사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이 택지지구를 분양할 때에는 여기 학교용지라고 해서 주변 분들이 그거 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아, 내가 들어올 때 아이가 여기 학교 생기면 이제 그래도 아이가 한 3년 4년 지나면 내 애기는 여기 중학교에 보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건데, 그 부지를 갑자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갑자기 이제 거기다 짓는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 지금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행정이.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첫 번째로 의견 청취가 제대로 된 거냐,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냐, 그리고 앞으로 그럼 이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냐. 그럼 여기 아이들이 지금도 과밀로 고생하고 있는데 학교를 더 빨리 질 생각을 하진 않고, 어차피 학령인구 부족하니까 학교 안 지어도 되라고 해버리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고통을 다 감내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분노하시는 거죠. 저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분노가 같이 돼요. 그러면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의원님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처리를 하시나요? 지금은 민원이 이런, 예를 들어 방금 중학교 문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관계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청의 소관인 거고, 시청, 서울시 교육청은 사실 시의원의 영역이고요. 또 이제 뭐 요건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는 일이라 서울시청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걸 하는 사업의 주체는 서울주택공사고, 그리고 요걸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또 국토부예요. 이 관계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지역에 진선미 국회의원님이신데, 국회의원님께서 주관하셔서 예를 들어 뭐 서울시청, 뭐 교육청, 뭐 서울주택공사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이런 과정을 실제로 저희가 대선 전에 했었거든요. 방금 말한 중학교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모여서 다 이야기를 나눴고,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각자 또 검토해보고 저희가 또 다시 만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하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요. 저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청에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구청도 결국은 시랑 교육청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럴 때 저희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거죠. 같이 협업하는 거죠. 빠바밤, 강동구 의회의원 원창희입니다. 의원님한테 계속 꾸준하게 민원을 넣으면서 앞으로도 강동구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민원너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어. 징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민원인분들이 점점 프로 민원인이 되시니까 동시에 또 이해도가 넓어지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왜 안 돼?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게 왜 안 되지? 아, 여기가 이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오히려 또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주세요. 의원들도 좋고 지역 주민분들한테 좋으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되면 좋겠습니다. 장치현님 화이팅! 이거 뭔가요 이게? 아, 여기가 또 저희 지역의 어르신께서 맛있게 또 이렇게 가게를 여셔가지고 맛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CGV가 보이시죠? 저기 A 세컨즈도 있고, 무신사 스탠다드도 지금 곧 들어올 거고. 진짜 임장하러 다니는 유튜브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되게 잘 해놔가지고 광고판, 엘리베이터 자리인데 광고판. 저희는 고덕대교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밤에 조명이 탁 들어오고 여기 수증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포토존, 그리고 여기가 수영장, 헬스장, 위에가 수영장, 사우나까지. 저 위에는 이제 사무실, 다 오피스예요. 이쪽이 한강뷰 오피스. 좀 좋은 의원들이 많이 와야 되고, 그러려면 또 사실 좋은 청년들이, 좋은 인재들이 자꾸 들어와줘야 되고, 그럼 왔을 때 시행착오를 좀 줄여줘야 되고. 공청님 화이팅!